계약서를 쓰고 그 비고라인에 꼭 그걸 쓰세요.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차량의 책임은 그 사러 온 딜러 이름을 거기다 쓰세요. 누가 누구 땡땡땡이 책임지기로 함. 이 시간 이후로는 소비자한테. 안녕하세요. 달인가 최혜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달인님. 네. 네. 달인님, 오늘은 이 매입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달인님도 매입을 좀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달인님도 매입을 좀 자주 다니시는 편인가요? 자주 다니죠? 네. 그럼 달인님의 또 매입 과정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. 일단은 이 매입 관련해서도 되게 많은 논란도 많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, 일단? 계약금부터 놓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를 이렇게 했는데 뭐 몇 년씩에 대략적으로 스펙을 불러줘요. 그 차량에 대한. 그러면 그걸 보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다. 그러면 좀 높게 측정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입을 하는 금액이 한 1,000만 원이에요. 근데 허위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1,200씩 불러요.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? 혹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언제 오실 수 있어요? 그러면 고객님 먼저 계좌번호 주시면 10%를 먼저 보내요. 차도 안 본 상태에서. 네네네. 그러면은 10%를 소비자는 그런갑다 하고 받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? 가서 강가할 생각으로. 다른 딜러들 못 오게 막고. 네. 그러니까 다른 딜러가 아예 계약금을 받는 순간 그 소비자는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을 먼저 놓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가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요. 그러면 나는 1,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걔네는 1,200을 불렀잖아요. 네. 그러면 걔네는 최종적으로 막 700, 800 이 정도에 매입할 수밖에 없다. 차 상태가 너무 안 좋다. 이러면은 근데 소비자가 못 팔겠어요. 그러면 제가 10% 보내드렸잖아요. 그거의 2배. 위약금. 네. 1,200에 120만 원 그러면은 2배예요. 그러면 그거 그냥 물어주고 마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물어주겠어요? 소비자.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. 그 딜러한테. 그러면은 달인님 같은 경우도 미리 좀 먼저 계약금을 보낸 적이 혹시 있으세요?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요? 네. 저는 부산까지 가서 한번 바람 맞은 적 있어요. 소비자한테. 그래요? 근데 계약금을 뭐 놓고 간 것도 아니에요. 소비자가 판매한다 그래서 제 구독자래요. 갔어요. 시간 맞춰서. 네. 갔는데 연락이 안 되죠. 그렇게 해서 바람 맞고 한번 온 적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어디지? 청주인가 어디 갔었는데 이제 소비자랑 얘기 상의 끝에 합의가 안 돼서 올라온 적도 있고. 네. 저는 계약금부터 보내지는 않아요. 네. 그러면 이 매입 사기라고 하나요, 그거를? 이게 그러니까 좀 뭐 매입 사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요즘에 어린애들이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죠. 다른 데 금액을 알아보지 않게 입막음을 하는 거죠, 쉽게 말해서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거,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. 제가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거 돌려준다 하니까 계약금을 안 받는다 다시.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, 뭐 이런 식으로 전화는 많이 와요. 근데 법도 그냥 녹취해 놓으시고 다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뭐 제 영상 유튜브가 큰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. 계약금을 먼저 넣는다, 그냥 피하세요. 왜? 차도 안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놓고 거기에 10%를 보낸다? 그건 소비자를 발에 묶어 놓는 거예요. 감가하기 좋게. 근데 소비자가 안 판다 그러잖아요. 그럼 2배 달라고 하. 근데 소비자는 그 2배를 물어주기에는 아깝잖아요. 근데 나는 이 차를 팔기로 마음먹었잖아요. 그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쉽게 말해서 뺏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률이 예전에는 컸어요. 네. 허위하는 애들이. 네. 그럼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사왔어요. 네. 그리고 팔 때는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또 팔아. 거기서 또 남겨 먹고. 그렇죠. 와, 악질이네, 악질이야.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유튜브 뭐 허위 잡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좀 많이 다루고 이렇게 해주시니까
아무래도 조금 줄긴 줄는데 아직까지도 있어요. 계약금 넣는 분들이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뭐라고 하면서 겁을 주길래 법적으로 그게 안 걸리나요? 일단 소비자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. 근데 딜러들이 말빨이 그렇게 좋아요. 허위하는 애들은 나도 못 이겨요.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슨 그냥 영어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막 쉬지 않고 얘기를 해. 근데 내가 혼을 쏙 빼놔요. 소비자 혼을. 소비자도 정신이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전화상으로 뭐 녹취가 된 걸로는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다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소비자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. 특히 여성분들,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뻘들,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아버지 뻘들, 젊은 사람한테는 안 먹혀. 근데 약간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 나이 때, 그 다음에 여성분들 잘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또 혼자 있고 그러고. 네. 그리고 또 겁나거든. 네. 그러다 보면은 뭐 위약금을 물어주신 분들도 있고. 아 진짜. 네. 그래서 이제 딜러들이 많이 욕을 먹는 거예요. 아니 뭐 계약금 보내줄 때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닌데. 근데 이제 뭐 녹취로 전화로는 뭐. 녹취로 이게 구두 계약이 된다. 아.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거다. 뭐 이러면서. 그리고 말로는 그래요. 감가 안 할 거라고. 그러니까 안심을 시키는 거지. 돈을 보내놓고. 그게 트릭이에요. 예. 그게 트릭이고 그게 시발점입니다. 그러면은 다리님 같은 경우는 매입을 좀 어떻게 하세요? 다리님의 매입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. 아 저요? 네. 차량 판매하실 때는 뭐 저도 경매도 해요. 경매도 하고 유튜브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제 이제 또 지인분들 그리고 저한테 예전에 저한테 구매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소개로 뭐 이렇게 뭐 연락도 오고 이게 다방면인 것 같아요. 저도 아침에 뭐 경매는 하긴 하는데 예, 경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. 근데 무조건 차량 매입할 때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.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차를 사오면 물론 좋겠죠. 제가 10집을 가면 10대를 다 사오는 게 아니에요. 갔을 때 뭐 금액이 안 맞아서 못 가져올 수도 있고 사고가 있어서 못 가져올 수도 있고 뭐 되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. 제가 무조건 간다 그래서 무조건 사오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는 거예요. 시간을 내서. 근데 계약금부터 보내거나 이러진 않아요. 저는 못 사올 수도 있어요. 아니면 고객님이랑 뭐 갔는데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돼서 그럼 못 가져올 수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제가 10집 가서 10대를 다 갖고 들어오면 좀 부자 됐겠죠. 네.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근데 뭐 경매로 했을 때는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좀 가서 써내고 강가를 하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저는 유튜브로 좀 차량을 많이 갖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예. 믿고 또 맡겨주시니까. 예. 어쨌든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내 차를 팔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애초에 이런 딜러가 없으면 다행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. 근데 그렇게 막 계약금을 먼저 보낸다. 뭐 전화 녹취로 뭐 구두 계약이 된다. 뭐 이런 말은 다 믿지 마세요. 그리고 판매를 할 거면 직접 와서 보고 그 자리에서 소비자분이랑 금액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판매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계약서를 무조건 쓰세요. 차량 판매할 때는. 계약서는 안 쓰고 가는 건 없어요. 왜냐하면은 내가 차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명함이랑 이런 거 확인하시고 무조건 계약서를 쓰고 그 비고라인에 꼭 그걸 쓰세요.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차량의 책임은 그 사러 온 딜러 이름을 거기다 쓰세요. 누구 땡땡땡이 책임지기로 함. 이 시간 이후로는 소비자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하고 사인을 받으세요. 네.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뭐 왜냐하면 그런 딜러도 있어요. 막상 사갖고 갔는데 성능을 받았더니 뭐 차가 이상하다, 뭐에 문제가 있어 강가를 더 해야 된다.
그런 건 없어요. 직접 그 자리에서 보고 사는데 그렇죠. 굳이 그걸 가지고 저희 소비자 구독자분도 판매를 이제 너무 멀어서 저한테 못 하시고 다른 분한테 판매를 하셨는데 판매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또 전화가 오셨대요. 그러면서 2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셔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냥 그 계약서 쓰실 때 계약서 항상 꼭 쓰시고 비고 라인에 그거 꼭 써달라고 요청을 하세요.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 수가 없습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늘 또 마지막 꿀팁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